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2년 11월에 온꿈사에 있는 일본 구매대행 마스터 과정을 수강을 하고서 지금까지 이제 일본 구매대행을 영위하고 있는 해랑은이라고 합니다. 월급 이상의 수익을 일본 구매대행으로도 충분히 벌어갈 수 있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일본 구매대행으로 월급 이상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9개월 차, 10개월 차에 매출이 5천만 원 이상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퇴사해도 괜찮겠는데 싶어서 퇴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월 매출 1억 원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구매대행이라고 하면은 약간 저렴한 상품을 비싸게 팔아서 눈탱이 치는 사업 아니냐 이런 댓글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직구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상품을 우리 집으로 배송을 해주면은 그건 해외 직구가 되는 거고요. 근데 해외에 있는 상품을 우리 집이 아닌 남의 집으로 배송을 해주면은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근데 대행이라는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약간의 마진을 넣어서 판매를 하는 게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구매한 물건은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해 주나요? 일본에서 있는 상품을 구매 대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일본에 위치한 배송 대행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상품 또는 일본에 있는 상품을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쿠팡이나 네이버의 상품을 중개를 해주고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상품을 주문을 해서 국내로 배송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상품이 이게 불량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고객이 주문한 컬러라던가 옵션이라던가 사이즈가 전부 다 맞는가? 이걸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들도 일단 일본에 있는 배송 대행지에서 다 검수 과정을 거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해외에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기 위해서 수입을 해야 되고 또 통관을 맡겨야 되는데 통관 대행이라던가 또 통관이 끝나고 나서 국내 택배사로 인계되는 이 과정까지 전부 다 배송 대행지에서 업무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업무가 상품을 업로드를 해서 중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문 처리해주는 일, 이것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외에 관련된 배송 모든 업무는 다 배송 대행지에서 처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셀러가 하는 일은 정말 많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상품을 찾고 또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상품을 중개해서 발송 처리만 해주면 간단합니다. 좋은 물건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올려두는 걸까요? 우리가 일단 흔하게 알고 있는 쿠팡이라던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당연히 업로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11번가, 옥션, 지마켓, 롯데용 이렇게 6대 마켓에 업로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대 마켓 정도는 요즘 웬만한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블리에도 추가적으로 입점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톡 스토어에도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업로드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일본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뭐 한 1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생활 잡화부터 먼저 올리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본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시더라도 고가 상품을 조금 섞어서 판매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고가 상품 업로드를 하면서 또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한번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라쿠텐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요. 고가 상품 중에 이왕이면은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말고 그냥 아싸리 더 비싼 상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에어버기 돔3라는 상품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에어버기라는 게 일본에 있는 강아지 유모차 브랜드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74,800엔, 74,800엔, 83,600엔 다양한 상품들 많이 있는데요. 거의 다 비슷한 상품 같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한번 어떤 상품인지 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본어가 막 적혀 있고요.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에어버기 돔3의 라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확인을 했고요. 자, 내가 이 상품을 쭉 보고서 중계를 해보고 업로드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많은 일본어들을 보고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우선은 내가 마음에 드는 소싱 페이지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대로 주소를 복사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상품 업로드를 할 때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 말 그대로 이곳에 상품 주소를 붙여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다가 아까 마음에 들었던 상품 링크를 그대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상품 정보 가져오는 중이라고 하면서 로딩이 걸리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밑에 지금 자동 번역 중이라고 하면서 상품이 생성되고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상품이 벌써 만들어졌고 가져와졌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다고 했던 상품의 썸네일 자동으로 가져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카테고리라고 해가지고 강아지, 고양이, 겸용, 유모차라 해서 카테고리도 자동으로 잡혔고, 그 다음에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은 이렇게 상품명도 자동으로 번역해서 가져와 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품을 가져와서 바로 업로드 버튼을 눌러도 좋겠지만은 상품명을 조금 가공을 해주고 여기 있는 느낌표 3가지만 없애주면은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지금 바로 한번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품명에 보면은 최대 2,000엔 쿠폰, 리뷰 특정, 연장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상품명을 고객분들이 검색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상품명을 제너럴한 상품명들만, 그 다음에 키워드들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키워드들은 전부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의 브랜드가 에어버기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에어버기를 이렇게 붙여줘서 맨 앞으로 두도록 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에어버기 포 도그 영어로 된 거 지워주도록 하고요. 여기 굳이 또 영어로 라지가 2번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거 라지 지워주도록 하고요. 포독이랑 영어로 된 돔3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죠? 이것도 같이 지워주도록 할게요. 라지라고 여기 이미 앞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영어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도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워주도록 하고요. 이랬을 때 에어버기 돔3의 라지 사이즈고 브레이크 모델이 달려있는 소형견, 중형견, 애완견 카트다라는 상품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내가 욕심이 난다라고 싶으면은 이 강아지 유모차에 생각했을 때 연관된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넣어 주실 수도 있는데, 아이템 스카우트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판다랭크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추가 작업을 해주셔도 되겠지만은, 저라면은 우리 일본 구매대행 상품이 어차피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고, 브랜드 상품들은 고객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고 상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다 간단하게 그냥 개모차 정도, 네, 강아지 유모차인 개모차 정도만 키워드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카테고리랑 상품명 간단하게 완성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느낌표 3개만 없애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눌러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제가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자동으로 다 들어와져 있고요. 근데 옵션이래 컬러.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번역을 할 때 컬러라고 한다기보다도 보통 색상이나 컬러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컬러가 아닌 여기를 옵션명을 컬러라고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명 같은 경우에도 옵션별 이미지도 자동으로 들어와져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색상도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그렇게 크게 바꿀 게 없을 것 같은데 앞에 지금 L이라고 하면서 영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여기 글자 바꾸기에 대문자 L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바꾸기를 공란으로 바꾸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글자들이 일괄적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다듬어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팸 및 검색 키워드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줘야 돼요. 자, 스팸 및 검색 키워드인데 여기 브랜드에 간단하게 에어버기 네, 올리고자 하는 브랜드명만 간단하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눌러볼게요. 여기서 메인 이미지로 상세 페이지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은 마음에 드는 상품의 링크를 넣었을 뿐인데 옵션부터 상세 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상품 업로드만 누르게 되면은 업로드는 모두 완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구매 대행을 처음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존 재팬도 있을 거고 라쿠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카카코라는 사이트를 또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아마존 재팬, 라쿠텐은 많이들 아실 텐데 카카코를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다나와 같은 사이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재팬에서 라쿠텐에서 소싱하고 또 상품을 발송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또 카카코라는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가격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000엔 싸게, 2,000엔 싸게 혹은 5,000엔 싸게 저렴한 거를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상세 페이지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 번역해서 쓰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아예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하고도 충분히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번역하는 거를 보여드리기보다도 제가 구매 전환 요소에 있어서 도움이 될 법한 상세 페이지 추가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상세 페이지 다시 들어왔고요.
지금 이렇게 일본어로 가득한 이미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고객들이 이렇게 긴 상세 페이지는 귀찮아서 이렇게 길게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상세 페이지가 끝나고 나서 맨 밑에 옵션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옵션 상품 이미지가 있는 경우 추가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예시로 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랬을 때 상세 페이지에서 상품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택 옵션입니다 라고 해서 어스 그레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스 블랙은 이렇게 생겼고, 멜란지 데님은 이렇게 생겼고, 체더도 이렇게 생겼다 라고 옵션 이미지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건데,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세 페이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확인 버튼 눌러서 닫아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투플렉스의 설정에 편의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 설정 중에서 공통 옵션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옵션에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은 상세 페이지 구성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상품 본문이 아닌 옵션 이미지를 상단으로 이렇게 한번 순서를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옵션 단락 이미지 개수라고 해서 1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3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래서 다시 상품 등록에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구매를 하고 싶다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선택 옵션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한 장에 한 면씩 보이는 게 아니고, 한 장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 그 다음에 다양한 컬러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옵션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은 브랜드 상품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때문에 고객한테 굳이 길게 상세 페이지를 설명을 해주지 않고 바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구매 전환 요소를 이렇게 전환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고 쉬워서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의 링크를 찾아서 단순하게 그냥 링크를 복사를 붙여넣기 해줬을 뿐인데, 카테고리도 자동으로 세팅되고, 뭐 썸네일이라던가 상세 페이지도 자동으로 가져와 주게 되고, 하다못해 가격 세팅도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잡아먹지가 않아요. 되게 간단하고 쉽고, 상품 업로드는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본에서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나왔을 때 일본 구매 대행으로 잘 나가는 카테고리를 좀 몇 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낚시 용품, 그 다음에 캠핑 용품, 그 다음에 골프 용품, 그 다음에 스포츠 용품, 이렇게 4개가 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일본 구매 대행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아마 1만원짜리 혹은 3만원짜리 생활잡화 상품부터 올려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라면요, 낚시용품을 올린다고 하면은 낚시 뜰채, 구명조끼 이런 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 스피닝릴, 아니면은 베이트릴, 이런 상품들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은 상품 객단가가 막 한 20만원, 40만원 이상 호가하는 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골프용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용품 한번 올려보세요 라고 하니까는 저는 고가 상품 조금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면서 골프공을 올리신 분들도 몇 분 계셨었는데, 골프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캐디백이라던가 아니면은 아이언이라던가 드라이버 채 같은 걸 올려보실 수도 있는데, 단품을 올렸을 때는 이런 상품도 한 10만원, 20만원의 객단가가 그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7개 세트, 9개 세트로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높은 객단가를 가져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가격 비교 더보기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본 구매 대행, 해외니까는 해외 직구 탭 눌러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가격들이 86만원, 79만원, 시마노에 또 16만원, 57만원, 74만원,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하게 알고 있는 스노우피크 텐트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얼마씩 하는지. 자, 이랬을 때 스노우피크 텐트 180만원, 93만원, 49만원, 30만원, 270만원, 그 다음에 110만원, 140만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걸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장점이 높은 객단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만원짜리가 팔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70만원짜리, 또 100만원짜리, 또 어쩌면 150만원짜리가 판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막 7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순이익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품이 팔리면은 도대체 얼마가 남는 거냐? 아까 스피닝릴에서 한 40만 원대 상품이 판매가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본 구매 대행으로 표면적으로 가져가는 마진율이 10%이기 때문에 순수익은 4만 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본에는요, 소비세 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무조건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40만 원을 결제했을 때도 한 4만 원 정도로 환급을 받는다고 치면은 마진율이 한 10%에서 현재 소비세 환급을 받고 나면은 한 15%로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을 이용할 때 일반적인 신용카드를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발급이 가능한 카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카드에 헤리티지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가 해외 결제할 경우에는 3%씩 무조건 적립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40만 원을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3%를 적립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마진율도 아무리 못해도 제가 봤을 때 한 2%씩 총 살아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17%, 많게는 또 19%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마진율 계산기 엑셀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좌측에 86만 4천 원에 시마노 20 스텔라라는 스피닝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품을 우리가 만약에 라쿠텐이나 아마존 재팬에서 76,500엔에 라쿠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라쿠텐에서 판매된 가격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제품 현화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품을 내가 만약에 라쿠텐에서 76,500엔의 상품을 찾았고 내가 이거를 86만 4천 원에 업로드를 해서 팔아보겠다. 그러면은 마진율이 얼마 남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마진율이 10%가 남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일본은 소비세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비세 환급이라는 게 상품 결제 금액의 10%를 무조건 환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결제인 금액의 72만 6,750원에다가 10%를 한번 구해봤을 때 72,675원을 백마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마진율이 순마진이 15만 9천 원에 수익률이 16.9%로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국민 헤리티지 카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적립률이 3%예요. 그러면은 3%가 더 추가적으로 적립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21,802원이 더 추가적으로 백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소비세 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 72,675원을 더해주면은 94,477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순마진은 17만 9천 원이 남게 되고 수익률도 18.7%로 오르게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오늘 알려주신 방법대로 따라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부업으로도 가능할까요? 부업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이미 부업으로 처음 시도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배구님, 예콩님, 그 다음에 온순한 향님이라고 계시는데 부업으로 진행을 하셨다가 이 세 분 다 지금 회사를 퇴사를 하고 일본 구매 대행만으로 영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직원이나 알바생 없이 1인 사업가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나왔었던 배구님이 저번 달에 순수익 1,000만 원을 또 달성을 해주셨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고 또 옹금사 카페에 인증글도 올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일본 구매 대행을 조금 본업으로 삼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영상 링크 아래에다가 제가 댓글에다가 제 컨설팅 관련된 링크를 조금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설명에도 한번 들어보시고 일본 구매 대행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더 좋은 내용들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영상 촬영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랑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